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신라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희한하게 죽습니다. 보통은 고대에서 이제 칼을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살에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그가 누구냐면 석우로라는 사람입니다. 석우로. 근데 이 석우로를 화형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놈이에요. 외인. 아니 이 일본 놈들이 왜 이 석우로를 화형을 시켰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석우로가 누구냐면 삼국사기 석우로 열전에 나옵니다. 석우로는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다. 혹은 각간수로의 아들이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내해 이사금의 아들 아니면 각간수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아들이야? 이씨. 알아보자고요. 삼국사기 그 신라 봉기에 이제 나옵니다. 서기 207년이에요. 그러니까 내해 이사금이 이제 왕일 때 왕자 이음 혹은 내음이라고도 하였다. 내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해 이사금의 왕자라고 하면 아들이잖아. 내음이라는 사람은 이 내음을 이벌찬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마일을 겸하여 맡겼다. 그러니까 병권을 준 거야. 자기 아들한테 병권을 준 거지. 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 근데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209년이에요. 이때 이제 포상팔국에 이제 난이 일어나죠.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해 이사금이 태자, 우로와 태자가 있었네.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그러니까 내음이죠. 얘네들한테 명해서 육부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야, 가라를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벌찬 내음은 일단 병권을 줬잖아. 207년에. 근데 태자가 아니었던 거야. 아들은 아들인데 내 이사금의 아들이 내음인데 얘가 이제 첫째 아들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태자가 있잖아. 태자가 이제 서구로라는 사람인 거야. 이거로 봤을 때는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죠?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네. 태자니까. 근데 이 다른 기록을 보면 조금 이 서구로라는 사람이 내해 이사금의 태자가 아닌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 물계자 전에 보면 이제 뭐 포상팔국이 이제 난이 벌어졌을 때 내해 이사금이 왕손 내음을 시켜서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면 봉기에 따르면 왕자라 그래서 왕자 아들이란 얘기죠. 근데 삼국사기 물계자 전에 보면 내음은 왕손이래. 그럼 손자라는 얘기 아니야? 내 이사금에. 이게 뭐 이렇게 헷갈려. 도대체 내음은 아들이야, 손자야? 그러면 삼국유사 물계자 전을 보면 또 틀려. 그러니까 내해 이사금은 태자, 내음,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합니다. 여기서는 태자가 내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신라 봉기에는 이제 내음이 왕자로 나오잖아요. 이 내음한테 병권을 줬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리고 나서 태자가 나왔어. 서구로라는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서구로하고 이 내음
내음이 같이 참전을 한 거야. 이제 포상팔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한 거야. 그러면 이 서구로라는 사람이 이 왕자 내음한테 병권을 맡기기 전에 뭔가 나와줘야지만 이 서구로가 내 이사금의 태자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기록이 없다가 내 이사금의 그 아들인 내음이 병권을 차지한 다음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삼국유사는 태자라 그랬어, 내음을. 물론 이제 삼국사기 물계자 전에 보면 또 왕손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내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잖아.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내음이라는 사람은 내해 이사금의 아들 아니면 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사금하고 관련된 사람이야, 기록상으로 볼 때. 근데 서구로는 없어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딱 한 번 나와. 그렇다는 거는 이런 기록들을 볼 때는 서구로는 이 서구로 열전에 나와 있듯이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각간 수로의 아들이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내 이사금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은 이제 뒷기록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내 이사금이 죽었을 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이사금이 서기 230년에 이제 죽고 좁은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입니다. 이 좁은 이사금이 누구냐면 사촌지간이에요. 내 이사금의 사촌이야. 근데 사촌이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내 이사금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사위인 조분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아니, 사촌지간인데 또 사위야. 제가 먼저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내 이사금의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간 거야. 이 좁은 이사금한테. 그래서 사이가 된 거야. 좁은 이사금이. 내 이사금의 사이가 된 거야. 사촌지간인데. 아니, 무슨 이런 계적보가 다 있냐고. 어쨌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서구로라는 사람이 내 이사금의 아들이고 태자라면 내 이사금이 죽을 때 당연히 태자인 서구로가 왕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사위인 좁은 이사금이 왕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죽었나? 죽지 않았거든요, 서구로가.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내 이사금의 내음. 근데 이 내음은 죽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220년에 이벌찬 내음이 죽었으므로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사금의 아들이었던 내음은 죽은 거야, 먼저. 그러니까 사위인 좁은 이사금이 왕으로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그죠? 만약에 서구로가 내 이사금의 태자였다면 당연히 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다는 거는 서구로라는 사람은 내 이사금하고 상관없는, 네? 상관없는 각간 수로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좁은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서구로가. 서기 231년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이사금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 이찬으로서 대장군이 됩니다. 간문국을 토벌하여 그 땅을 군현으로 만들었다. 아, 대장군이 됐다는 거는 무인기질이 다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싸움을 잘했던 거지.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대장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물론 이제 이 좁은 이사금이 왕이 되기 이전에 뭔가 공로가 있었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구로는 좁은 이사금 딸인 명원 부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로는 좁은 이사금의 사위였던 거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니까 물론 이제 무인 기질이 다분했고 뭔가 공로가 있었겠지. 그런 이유로 뭐 대장군이 됐던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좁은 이사금의 사위란 말이야.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기록에. 대장군이 돼서 가야의 소국은 간문국을 토벌했다잖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기 233년에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오자 서구로가 사도에서 싸웠는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서 적의 전함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화공을 썼네. 화공. 야, 대단한 전략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적선 거기다 이제 화공을 쏜 거지. 와, 무인 기지들도 있고 전략가이고 와, 이랬던 사람인 거야. 서구로는. 물론 이제 좁은 이사금의 어떤 그 사유로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승진이 됐겠지만 이 서구로라는 사람 본인 자체도 무인 기질이 다분했고 싸움을 잘했던 거죠. 또 전략가고. 그러니까 서기 244년에 서부란으로 승급이 됩니다. 병권까지 받습니다. 244년. 그리고 서기 245년에 뭐 고구려하고 싸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고구려가 절대적으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 245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국경까지 이르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때 누구랑 신라가 싸웠냐면 제가 볼 때는 말갈족입니다. 강원도 말갈족. 예족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갈하고 싸웠던 거야. 이때. 어쨌든 이 서구로가 외놈들하고도 싸우고 말갈족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가야하고도 싸우고 아무튼 굉장히 싸움을 잘해가지고 공로가 엄청 났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부랑까지 됐잖아. 와. 자, 이러다가 서기 247년에 이제 그 좁은 이사금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좁은 이사금이 이제 죽었어. 근데 서구로라는 사람은 좁은 이사금의 사위야. 근데 이 좁은 이사금이 그 내 이사금이 죽을 때 사위로서 왕이 됐단 말이야. 명분이. 자, 그러면 좁은 이사금이 죽었어. 근데 좁은 이사금의 사위가 서구로야. 공로도 많아. 누가 왕이 됐을까요? 누가 왕이 됐냐면 서기 247년 좁은 이사금이 죽고 첨의 이사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니 이거 뭐야? 좁은 이사금이 아들이 없었나? 아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위가 있잖아. 공로도 많은 서구로가. 근데 첨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첨의 이사금은 또 누구야? 좁은 이사금의 친동생이래요. 친동생이 왕이 될 수 있지. 응? 형제가 이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 좁은 이사금에서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인 유래 이사금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유래 이사금이 어리다. 어리수가 있잖아요. 어리수가. 그러면 이제 어리니까 이 왕위를 첨의 이사금이 이제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 좁은 이사금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사위로서 왕이 됐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이 자기 어떤 친동생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왕이 그 순서로 따져보면 관례상 아들이 먼저 이제 왕이 돼야 되고 아들이 만약에 없거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사위로 넘어가는 게 맞잖아. 좁은 이사금도 사위로서 왕이 됐으니까. 근데 서구로가 있는데 사위인 서구로가 있었잖아. 공로도 많은. 근데 얘가 왕이 안 되고 친동생인 첨예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이 좁은 이사금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것도 없어. 첨예를 왕으로 올리겠다는 유언도 없었단 말이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 247에는 물론 뭐 좋아. 뭐 친동생이니까 왕이 될 수가 있지. 뭐 첨예가 이제 왕이 됐어. 그런데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249년에 외인이 서부란 서구로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첨예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서구로가 죽은 거야. 왕이 될 수 있었던 서구로가. 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삼국사기 서구로 열전에는 이 서구로가 249년에 죽은 게 아니라 서기 253년에 외놈들한테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언제 죽은 거야 도대체? 249년이야 253년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서구로 열전의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거든. 서구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삼국사기 본기에 따르면 서구로가 죽긴 죽었는데 자세하지 않잖아. 근데 서구로 열전을 보자고요. 얼마나 자세한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서기 253년에 이제 외국 사신 갈라고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에 온 거야. 근데 이제 이 갈라고를 접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구로가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외놈 따위를 접대를 했다. 이 당시 서부란이거든. 서부란의 어떤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서구로가 아니 뭐 사신 따위를 접대를 했다? 좀 이상해요. 뭐 접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명이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 서구로가 이 외놈 사신인 갈라고한테 이제 농담을 던지잖아요. 농담할 수 있잖아. 사신이니까 뭐 술 먹다가. 근데 농담이 너무 지나쳤어. 뭐라 그랬냐면 조만간 당신네 국왕을 염전의 노비로. 그러니까 외국 왕을 염전의 노비로 하겠다는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왕비는 부엌대기로 만들 것이대. 아니 이거를 농담으로 할 수 있나? 아니 이게 농담도 농담이지. 이게 외국의 왕을 노비로 삼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농담입니까 이게? 과연 서구로가 이 외국 사신한테 이런 농담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서구로가 접대를 했다면 이건 농담이 아니고 뭔가 그 외국 사신한테 뭔가 위협을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간 거야. 가서 외왕한테 일렀겠지? 아니 저 신라 저기 서구로란 놈이 우리 왕께 뭐 염전의 노비로 만들겠다고 이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뚜껑 열려서 이 외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우도 주군을 보내서 이제 신라를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때가 첨예 이사금 때잖아. 근데 기록상으로는 이 외국이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쨌든 공격을 했대. 그랬더니 첨예 이사금이 궁궐을 나가서 유촌이라는 곳에 기거를 합니다.
아니, 공격을 해왔으면 나가서 싸우든가, 뭔가 왕이, 유촌이라는 데 가가지고 기거를 했다?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로가 이 첨예 이사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삼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갑니다, 이제. 외국 군대한테 가죠. 그래서 그 왜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 말은 농담일 뿐인데 어찌 군대를 일으켜서 왔어? 그게 농담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장잣더미 위에 얹어놓고 불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좀 죽이는 방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굳이 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칼로 그냥 죽인다기보다는 우리를 치욕을 줬잖아, 이 서구로가. 이 치욕을 준 놈을 그냥 단칼에 죽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화형을 시켰던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자세한 거를 봤을 때는 이 서구로가 이 화형을 당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서구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농담으로 이건 조금 좀 이상해요. 그리고 첨예 이사금의 행동도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죠? 군대가 공격한 적도 없고 기록상으로. 아무튼 뭔가 이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구로가 화형 당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외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삼국사기 본기에는 그러니까 서기 253년에 이제 서구로가 화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본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본기에는 249년에 죽었다고 하는데 서기 253년에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궁궐의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대. 여기서 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죠? 아, 금성 남쪽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대. 아, 좀, 그러니까 253년에 뭔가 일이 터지긴 터졌는데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전에는 서구로가 죽어서 그 해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죽긴 죽었어. 화형을 당해서. 그렇다면은 첨예 이사금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책임지겠다고 서구로가 첨예 이사금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왜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어. 그러면 첨예 이사금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신하가 죽었잖아. 그러면 첨예 이사금은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발동해가지고 저 외놈들을 갖다가 쳐부숴야지. 없어. 그런 기록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니, 신라의 그 서부란이 죽었는데도 첨예 이사금하고 조정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 군사적인 움직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서기 261년이에요. 그 서구로가 죽은 지 한 8년 후에 이 첨예 이사금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났다. 물론 병이라는 게 갑자기 나지. 근데 이 서구로가 죽을 때 첨예 이사금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하고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는 이 얘기랑 뭔가 좀 매치가 되잖아. 그죠?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어. 좀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왕이 됐냐? 이거를 보면 처음에 이사금의 죽음이 좀 이상하다. 이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어.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미추 이사금을 왕위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미추 이사금을 올렸어. 그럼 미추 이사금 누구야? 미추 이사금이 누굽니까? 김할지의 후손이잖아. 김할지 후손의 아들이야, 미추 이사금은. 그러면 이 미추 이사금의 왕비는 누굴까? 누구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추 이사금의 왕비는 석씨, 광명 부인으로 좁은 이사금의 딸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사금의 딸이야. 그러니까 미추 이사금은 좁은 이사금의 사위야. 또 누가 조금 이사금의 사이죠? 죽은 서구로도 좁은 이사금의 사이잖아요.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금의 죽음과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는 이 얘기랑, 그러니까 좁은 이사금의 딸, 그러니까 좁은 이사금의 사이인 미추 이사금이 왕이 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처음에 이사금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은 게 아니라 뭔가 타살에 어떤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좁은 이사금의 사위가 서고로가 죽었고 좁은 이사금의 사위인 미추가 왕이 됐어. 처매가 죽자마자. 자, 그리고 이제 이 좁은 이사금의 사위인 미추가 이제 왕이 됐을 때 같은 좁은 이사금의 사위였던 서구로가 외놈들한테 화형을 당했잖아. 그러면 그 부인이었던 좁은 이사금의 딸 명원 부인은 과부가 됐잖아. 과부. 이 외놈들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냐고. 근데 같은 좁은 이사금의 사위인 미추가 왕이 됐어. 이제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합니다. 이 여자요, 이제 명원 부인, 좁은 이사금의 딸. 미추 이사금 때 이제 외국에서 다시 또 사신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 서구로의 부인이잖아. 이제 명원 부인이요. 얘가 이제 미추 이사금한테 청합니다. 내가 사신을 좀 접대를 하고 싶다. 일을 간 거야. 그래서 외국 사신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추 이사금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사신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접대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 서구로의 부인이었던 이 명원 부인이 내가 하겠다. 이거를 미추 이사금이 허락을 했다. 이렇다는 거는 미추 이사금의 부인이 누굽니까? 좁은 이사금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때 이미 이 미추 이사금 그리고 이 명원 부인, 그러니까 서구로의 부인인 명원 부인, 그리고 이 미추 이사금의 왕비인 광명 부인 다 알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원 부인이 이제 술을 먹입니다. 이 외놈한테, 이 외놈인 사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이 술이 취했을 때 이제 얘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외인들이 붕괴해서 뭐 몰려와서 금성을 침공했다는데 미추 이사금 때 이 외인의 침공 요때는 없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어쨌든 명원 부인이, 그러니까 서구로의 부인이었던 명원 부인이
이제 복수 혈전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서구로의 아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 서구로가 화형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명원 부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서기 310년에 흐레 이사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는 각간 서구로, 어머니는 명원 부인이다 라는 기록을 봤을 때 이 화형당한 서구로의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로가 253년에 죽었잖아요. 화형을 당해가지고 원엄들한테.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됐잖아. 이 명원 부인이, 이 여자.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어렸단 말이야. 태어났다고 기록에 있거든요. 이 아들을 혼자 키운 거야. 그리고 왕까지 올려놨어. 와. 그리고 자기 그 남편의 복수도 했어.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명원 부인. 그죠? 보통 내기가 아닌 거야. 어쨌든 이 서구로의 죽음, 이 화형을 당한 서구로,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서구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 일으켰다. 그의 아내가, 명원 부인을 말하는 거죠. 원한을 갚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변칙이다.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게 뭔 말이야. 당연히 복수를 해야지. 어? 복수는 잘한 거지. 근데 이 삼국사기 이 평가는요,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뚫지 못하는 얘기인 거야. 서구로가 말을 잘못해서 외인한테 화형을 당했어. 그리고 명원 부인이 그 외국의 사신을 복수혈전으로 화형을 시켰어. 이 내용이 본질이 아닌 거야. 뭐가 본질이냐면 서구로가 죽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누구한테 죽었느냐, 이게 본질인 거야. 근데 삼국사기는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분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 보세요. 서구로가 왜 죽었겠냐고. 누구한테 죽었겠냐고. 제가 볼 때는 첨예 이사금입니다. 첨예 이사금의 행동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서구로가 죽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신라의 고위 관료가 외놈한테 죽었어. 근데 첨예 이사금은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 이거 하나만 봐도 첨예 이사금이 서구로를 배후에서 죽이게끔 배후에서 조정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서기 261년에 첨예 이사금이 죽을 때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대잖아. 그리고 좁은 이사금의 사위였던 미추가 왕위에 올랐어. 이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한 거야. 서구로는 첨예 이사금을 따르는 세력들이 죽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왕이 계승의 어떤 권력 싸움의 희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구로는. 그래도 너무해. 불에 타 죽었어. 어쨌든요. 이 서구로라는 사람은 어떤 그 권력 싸움의 희생자가 되면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